안녕하세요. 가이안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짜잔! 짜잔! 제가 여러분한테 예쁘게 보여드리려고 뒤에 사실 조명을 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고민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들고 할까요? 승무원 장점을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영상을 보시고 단점은 그럼 뭐가 있냐,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냐, 왜 나왔냐 그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개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할까 해요. 첫 번째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승무원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주관적으로 좀 크게 느꼈던 부분을 두 개를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첫 번째 거, 다른 승무원들도 저도 좀 안타깝다고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제 친한 친구 결혼식이라든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부모님 생신, 남자친구 생일 뭐 이럴 때를 비행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왜 내가 돈을 벌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와닿았어요. 부모님 생신이나 뭐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 명절 때는 심지어 더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을 혼자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약속을 잡으려고만 해도 스케줄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뭐 스케줄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하다거나 그날 비행이 너무 힘들었다거나 또 그러면 되게 힘든 몸을 이끌고 나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런 거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친구가 아니면 만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스케줄이 바뀔까봐 너무 미안해서 얘기를 아예 못 꺼내거나, 나 오늘 쉬는데 뭐 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거나,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들 있죠. 뭐 부동산이랑 연락을 해야 된다거나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도 단점이긴 한데 근무 환경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클래스를 딱 전교반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데에 비해서 이런 스케줄을 이해해주는 클래스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1대1로 하게 되거나 띄엄띄엄 나가게 되거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걸 하나를 진득히 배우기가 어려워요. 저는 예를 들어서 떡 만들기 같은 거, 요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클래스가 1대1로 하면 굉장히 비싸고, 여럿이서 배우는 데를 들어가자니 내가 빠지는 일수가 많고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신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좀 일반 회사에 비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그거 감정 소모 관련돼서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개개인별로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승객 운이 좋았어요. 이게 근데 진짜 운이 있대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고생스러운 승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스튜디오 V에서 메뉴판 던진 손님 있잖아요. 안 나가! 막 이렇게 했다는 그런 손님도 사실 괜찮아요. 비행 내내 마음을 졸이게 하는 승객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화를 크게 내시는 손님이지. 그래서 승객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동료 간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는 근데 동료 운도 좀 있어서 다행히, 제가 굉장히 바쁘다 그랬잖아요. 엄청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예민해진 상태에서 제가 툭 내뱉은 말 때문에 이렇게 뭐 상처를 받는다거나 주변에서, 아니면 동료가 저한테 뭐 툭 내뱉은 말에 내가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화난 거 아니야? 막 이렇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에?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그게 제가 진짜 악의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바쁘니까. 주변에서
너 화났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리액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 말투도 좀 많이 바뀐 상태예요, 사실. 괜찮지 않나요? 또 많이 아시는 것들이 체력 문제이겠죠? 아무래도 기압이 계속 변하고 밤낮이 많이 변하고 또 몸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일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근데 사무장님들 보면 체력 관리 굉장히 잘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근속 연수가 짧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짧다고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승객들이 보는 승무원들이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승무원들은 어린 친구들만 하고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일찍 그만두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업무 포지션 자체가 좀 어린 주니어라고 하죠. 주니어 승무원들이 승객을 응대를 하고 시니어 승무원들이 그 주니어 승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조율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승무원들을 보는 빈도가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확률이 좀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린 승무원들만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뭐 나이 어린 친구만 있다 이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너무 또 진지하게 나가나. 승무원들이 퇴직자 평균 근속 연수가 있잖아요. 이게 기사에서 이거 어디 기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사에서 나왔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13.2년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0.7년이거든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10년, 13년 이렇게 근무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짧은 연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퇴사 사유가 반이 넘는 56% 정도가 1위가 육아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이때 10년, 13년 이때 그만두는 이유들이 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아이를 우리나라에서 낳아서 기르는 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육아 환경이 좀 쉽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만두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거는 꼭 승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첫 직장 평균 근속 연수가요 2년이 안 된대요. 제가 이걸 찾다가 본 기사인데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많이 없고 나 회사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빨리 취직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이해나 적성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어서 첫 직장을 그렇게 일찍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승무원들이 1년 있다가 그만두고 2년, 2, 3년 있다가 그만두고 아마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제가 주관적으로 크게 느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왜 때려치고 나왔는지 왜 그만뒀는지 주관적으로 어떤 부분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니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